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도로. 길이 6m, 깊이 2m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시민 2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안 침하 가능성을 지역별로 분석해서 수치화하고 도면화하는 집안 침하 안전지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강동구 명일동에서 싱크홀 사고가 또 발생하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맨날 지나다니는데 네. 아이고 명복을 빕니다 하면서 내가 지나다닌다니까 그 길로. 너무 무서워. 난 매일 무섭다니까. 하루에 4번씩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무섭겠어. 아이들은 뭐 저쪽에 되게 위험한 곳이 있다 하면서 가려고 하죠. 싱크홀 얘기 많이 하긴 해요. 맞아. 아, 내가 빠질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이게 운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냥 지나다니다가 그냥 땅 꺼지면 그냥 쏙 들어가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싱크홀이. 서울시가 지난해까지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집안 침하 안전지도, 이른바 싱크홀 지도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혹은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누구나 이제 위험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저희가 알아야 되는 정보라고 조금 판단을 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명일동 싱크홀 터지고 나서 그런데 서울시는 해당 지도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 공간적 보안 업무 처리 규칙인가?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지하철물 정보가 이제 포함된 지도는 이제 공개 제한을 불리해서 이제 공개를 안 하거든요, 이제 보통. 이 부분은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게 시스템상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이제 하려면은 별도로 이제 뭘 가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서울시 관계자가 일부 언론에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값 때문에 위험 정보를 숨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서울시의 지도 비공개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공개를 안 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행정 내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공개할 만큼 크게 퀄리티에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틀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괜히 잘못 공개했다가 불편한 오해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자신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공개됐을 때 주민들이 안전에 도움이 되지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뭐 집값이라든지 등등 이런 데 또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그렇게 한마음 한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서울시가 지금 이 싱크홀 사태에 있어서 본인들의 존재의 이유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의문이죠. 2024년에서 올해 이제 2025년 3월 명일동 그 싱크홀이 터지기 전까지 서울시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책임은 내가 질 빌미를 주지 않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게. 이게 올바른 지자체의 태도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지난 4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싱크홀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하안전과를 신설합니다. 지하안전과를 신설을 해서 약 30명 정도의 직원들이 보강된 장비와 인력으로 일상적인 지표 투과 레이더 차량을 이용한 점검을 보다 강화해서 미연에 이상 조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땅굴 사고를 미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강화해 싱크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안의 공동을 사전에 발견하겠다는 겁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는 GPR이라고도 하는데 땅속으로 전자파를 쏴서 지하의 구멍을 탐사하는 장비입니다. 이 GPR 탐사는 서울시가 수년 전부터 시행 중이던 대책입니다.
이 땅꺼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GPR 차량의 안테나 장비를 통해서 레이더파를 쏜 후에 반사되어 오는 신호를 잡아서 공동의 여부를 판독하는 건데요. 이렇게 기록된 신호 분석을 통해 공동을 찾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공사 구간이나 굴착공사장에 GPR 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장비로는 한 1000m 정도까지 가능한데 해석 가능한 독화 심도가 한 2m에서 3m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GPR 탐사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안 된다. 맹신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GPR 탐사는 1.5m 이내밖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GPR 탐사를 맹신해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쪽 현장에도 사고가 나기 이전부터 약 3번에 걸쳐서 GPR 탐사를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GPR 탐사 범위는 보통 지하 2m에 그쳐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생기는 대형 싱크홀을 감지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앞다퉈 GPR 탐사 강화를 싱크홀 대응 방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변주 울리는 것, 보여주기식 대책을 지금 마련한 거거든요. 싱크홀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면은 그걸로 갈 게 아닌 거죠. 공사장으로 가야죠. 지하 공사장으로. 그 핵심이 그건데. 100%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대형 싱크홀이 날 수가 없어요. 항상 토목공사하고 연결된다고요. 그 밑에서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진짜 깊은 싱크홀에 대한 인명표현하는 거, 그 얘기를 왜 안 하시냐고요. 2014년 서울 석촌 지하차도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 터널 공사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 경기도 구리시에서 발생한 21m 깊이의 싱크홀도 그 원인이 지하철 8호선 터널 공사였습니다. 2022년 강원도 양양에서 편의점 건물을 통째로 함몰시킨 싱크홀. 그 깊이가 18m에 달했는데 인근 숙박시설 공사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 사상구 그리고 서울 강동구의 싱크홀은 현재 조사 중인 상태로 공식적으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는데요. 이 두 곳의 공통점은 땅 밑 들판에는 지하철 공사 현장 근처라는 사실입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8%가 굴착공사 부실이었습니다. 절반은 상하수도관 문제였는데 통계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지하에 터널 공사 같은 지하 공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설령 뭐가 관이 파열됐다 하더라도 상수도 하수도 관이 파열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조금 이렇게 도로나 패이고 말지 그렇게 막 대형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하수도관 문제는 비율이 높지만 사고 규모는 작다는 겁니다.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깊이 5m 이상의 대형 싱크홀은 지하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공사 잘하면 돼요. 시공사에서는 그걸 잘하면 되는 거고 관리 감독하는 층에서는 잘하고 있는지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느슨해져 있다는 얘기고 그 느슨해져 있다는 것은 결국은 안전사고로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불안감은 우리 시민들이 이제 껴안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난 3월 한 청년이 싱크홀 사고로 숨진 뒤에도 도로에는 계속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막 강동구에서 싱크홀 또 여러 군데 일어났잖아요. 다 저희 생활 반경이거든요. 계속해서 싱크홀은 생기고
저희도 살아야 되는데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이 환경이